교화 현장 속의 인물을 만나보는 초대석 시간입니다. 풍수지리와 명당으로 대표되던 장례 문화가 최근 들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간소하면서도 영가의 영면과 해탈 천도를 기원하는 원불교의 장례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강남교당에 마련된 영모전이 있다고 하는데요. 원불교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교당 영모전의 위패 봉안식을 앞두고 황의경 교도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통 총부에 영모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모전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가 먼저 궁금한데요. 총부를 방문하신 분은 중앙총부에 있는 영모전을 보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영모전은 소태산 대종사와 교단의 역대 선영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원불교 개교 반백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1971년에 중앙총부에 세운 건물입니다. 이곳에서는 이제 기념제와 천도제 등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영모전은 소태산 대종사 이하 역대 선영 여류의 법운을 사모하기 위해서 위패와 역사를 봉안한 묘우로서 기념 위패를 봉안하지 아니하고 공동 위패를 봉안했습니다. 그래서 6월 1일, 그 다음에 12월 1일에 대제 때 대제를 지내는 것은 물론이고 교단의 대소사 때 봉고를 올리는 신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종사님의 위패가 모셔진 곳이 중앙총부의 영모전이라는 말씀인데 네. 그렇다면 강남교당의 영모전은 중앙총부의 영모전과 어떻게 다른가요? 중앙총부의 영모전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리고 그 좌우에 개인의 부모, 선조, 조상의 위패를 모신 곳입니다. 일반 절에 가면은 보통 위패를 모신 곳이 있죠. 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위패를 모시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운데 법신불 일원상과 그 다음에 선영 위패를 모시고 있는 점이 절 또는 기타 위패와 다른 그러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족의 위패를 모시는 곳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위패를 모시는 영모전을 만들게 되었는지 혹은 누군가 이런 것을 추진하고 계신 분들이 계셨는지가 좀 궁금한데요. 저희 강남교당에서 양재동 강남교당에서 이제 새롭게 자곡동으로 교당을 새롭게 짓게 되어서 이사하느라고 네.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을 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로 결혼식하고 장례식을 교당에서 할 수 있었으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각전도 크게 꾸미면서 이제 결혼식을 할 수 있는 대각전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 장례 문화를 좀 바꿔보기 위해서 추모의 방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이제 기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종법사님의 또 말씀이 계셨습니다. 각 교당마다 부모은에 이제 효도하는 그러한 그 위패를 모시고 또 차후에 교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영모전을 만드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러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원래 생각하고 있던 추모의 방, 그런 추모 문화의 발전 방향에 종법사님의 지시까지 있어서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물론 가족들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서 어떤 절차 같은 것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번 곧 돌아오는 이제 8월 21일 법인절 때 처음으로 이제 이 5층에 영모전, 강남교당 영모전이 오픈하우스 이제 본고식을 이제 하게 됩니다. 현재는 약 한 97가족, 한 100가족 정도가 신청을 했고요. 벌써요? 예,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법인절 날에는 52가족에 92인이 일단 위패로 올라가게 됩니다. 네. 물론 저도 거기에 4가족 신청을 했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하셨는지가 궁금해지네요. 교도, 비교도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분들도 와서 문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일단은 돌아가신 부모님들이 일단 대상이 됩니다. 또 부모님 위에 이제 조부, 조모까지도 이제 대상이 되는데요.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또 기존의 산소와 납골당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도 위패를 여기다 하면서 상시에 이제 추모를 하기 위해서 교당을
교당의 영모전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네. 또 아직 돌아가시지 않은 분들도 미래를 대비해서 미리 가위패를 신청을 해놓고 이미 돌아가신 부모 옆에 자기의 위패 자리를 확보해 놓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장례 문화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이제 나눠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 장례 문화가 크게 변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매립 문화, 이렇게 묘를 직접 만드는 문화에서 이제 화장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미 묘자리가 만들어진 묘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것을 상관하거나 이전하는 것도 어렵고 특히 없애는 것은 뭐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장례 문화를 원불교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원불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장래의 원불교 시기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시기 아직 뭐 정립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익산에도 영묘묘원이 있고 그 안에도 지금 납골당을 만들었고 또 자연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화장한 후에 그 유골을 납골로 모실 것이냐 아니면 산골을 해서 그냥 흐트러뜨릴 것이냐 아니면은 수목장으로 나무 밑에 묻을 것이냐 또는 일반적으로 어느 지역을 정해서 자연장 형태로 할 거냐 이런 형태로 그 유골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이제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저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납골당 문화도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납골당을 여러 군데를 저희가 이번에 이 추모의 방을 기획하면서 방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만큼 그렇게 추모객이 많지도 않고 또 그 분위기도 전혀 그렇게 우아하지도 않고 성스럽지도 않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납골을 하지 않고 위패만으로 도심의 교당에 이 선영들의 위패를 모시고 거기에 와서 상시 추모하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니까 수많은 교도들이 바로 그거다라고 이제 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은 납골을 이제 모시겠다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또 별도의 장소를 하겠습니다만은 저부터 저희 가족부터 전부 다 이제는 납골을 따로 하지 않고 위패만으로 하기로 이렇게 하고 또 참여하신 분들한테는 그렇게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대부분 다 찬성 의사를 표명해 주고 계십니다. 새로운 장례 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구분해 보겠습니다. 위패만을 따로 모신다고 하면 흔히 납골을 아무래도 뭔가 다른 장소에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닌지 이런 구분도 조금 생기지 않을까요? 혹은 납골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인지. 이제 중간 단계가 있겠죠. 가족묘를 가지고 계신 분 또는 선산에 가족끼리 이렇게 납골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봉분을 미리 마련해 두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주변 가족의 뜻에 따라서 거기다 두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양쪽을 다 같이 이용할 수도 있겠는데 다만 이 서울 강남 교당에 있는 이 위패를 봉안한 추모의 방은 언제든지 상시 접근이 가능하고 언제든지 와서 천도제를 거행을 할 수가 있고 추모 식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과도기적으로 납골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원하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고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은 그냥 산골 한다는 거는 그냥 모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냥 위패만을 하는 경우도 저희는 뭐 앞으로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게 발전 단계에 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한 외국의 장묘 문화 가운데서는 유럽에 가면 특히 도시 한가운데에 공동묘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자주 들려서 내가 뭔가 가지고 있었던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도시 한가운데 공동묘지가 있는 모습을 봤는데 물론 거기도 실제로 땅이라는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영모전에 찾아가서 그 위패 앞에서 말씀하신 천도제를 지내고 다시 한번 추모하는 마음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가까이 있는 그 접근성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죠. 바깥에 있으면서 이제 후손들이 뭔가 이게 선산이 멀리 있어서 가지 못하거나 또는 명절 때도 교통 지옥 때문에 못 가거나 하면서 괜히 죄스러워하는 마음도 없앨 수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 좋은 점은
성직자들 그리고 일반 그 법우들이 도반들이 함께하는 곳에서 언제든지 천도와 기도와 목탁 소리가 이제 어우러질 수 있다는 건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핵가족화돼 있기 때문에 그분을 기리고 또 기억하는 분들이 가족의 의미는 상당히 적거든요. 근데 그분을 자주 뵙고 또 모셨던 친구, 도반들이 함께 한다면 좀 훨씬 더 이 정이 깊어지는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질문을 조금만 드려보겠습니다. 입교하신 지 50년이 지나신 교도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원불교와의 인연은 과연 어떻게 맺게 되셨는지 여쭙게 되는데요. 50년을 넘었는지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제가 막 이제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 때 어머님께서 그냥 입교를 시켜놨는데 저는 그때 입교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종로교당에 좀씩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친구 따라서 또 친구 좋아서 같이 그 종로교당에 다니면서부터 교당 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어머님께서 워낙 강하게 원불교의 뜻을 세우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입교를 해서 같이 교당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남교당에서 부부가 함께 진짜 성심성의껏 활동하시고 계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행운이기도 하지만 뭔가 조금 더 힘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닐까 생각됩니다. 원동력은 어디 있을까요? 법이 좋아서 또 법우들이 좋아서 또 같이 하는 일이 재밌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법음을 듣고 또 교무님의 설법을 또 모시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즐거움을 이제 쌓아가는 지금 교당이 굉장히 즐거운 교당을 표방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감님께서도 그렇고 저희 교우들도 그렇게 지금 따르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 뭐 카페 그다음에 등산 뭐 여러 가지 그 동아리 활동도 같이 이루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몇 명이서 같이 사경팀을 조직을 해서 10년째 사경을 같이 하는데 그 부부가 같이 참여하는 6부부가 참여하는 이 사경팀을 10년째 하고 있고요. 또 사경만 하겠습니까? 같이 또 전국 각지로 놀러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 저 음악 그 밴드도 하나 구성을 해서 몇 가족이서 같이 이렇게 또 해서 저희 강남교당 행사에는 또 무대에 올라가서 밴드 공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끼리 같이 교당 일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것이 대단히 즐겁고 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또 저절로 뭐 바깥에서 딴 생각하거나 뭐 싸울 일이 저절로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끝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건데요. 영모전을 기획하시는 이유가 아마 에피소드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모습을 보고 이건 꼭 이 일을 해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뭐 에피소드라기보다도 사실은 제 자신이 제 죽음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황망하게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인생을 끝내게 되는 거를 주변에서 이제 많이 보는데 뭐 우리 항상 뭐 말로 들을 때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뭐 그럴 것 같다고 끄덕끄덕 합니다만 실제에 있어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 그걸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획하고 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준비하는 문화를 만들자 하는 것에 준비하는 사람이 다 같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하다가 그럼 살아있을 때 우리 제일 즐거웠던 사진들, 동영상, 그 다음에 일들 이런 걸 기록해두고 USB에다 넣어두고 컴퓨터에다 넣어두고 그래서 그냥 단순한 추모의 방이 아니고 유폐 모신 곳이 아니라 후손들이 와서 딱 키를 누르면 선조가, 부모가 또는 남편이 나와서 평소에 했던 이야기와 즐거웠던 장면이 같이 할 수 있고 이거를 후손들이 같이 보면서 또 우리 할아버지가 이랬구나, 우리 장인어른이 이랬구나 하면서 이제 보면서 같이 한쪽 구석에서 같이 추모하고 기리고 하는 그런 거를 준비하고 싶었고 이 준비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야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준비하겠습니다만은
돌아가실 분, 즉 저처럼 살아있는 사람은 지금부터 이제 하나둘씩 준비하는 재미도 솔솔치 않습니다. 요즘은 사진을 정리하다가도 네. 요거를 그럼 영모전에다 남길까 말까를 생각하는 귀한 사진 중에 귀하고 귀한 사진을 고르기도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가 점점 확산이 된다면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문화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영모전의 위패를 만드느라고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위패 뒤에는 이제 묘비명 비슷하게 자기가 후손들한테 남기고 싶은 이야기, 또 가장 마음을 적시는 법문, 네. 뭐 이러한 것들을 넣어가지고 나름대로 후손에게 이어가는 그러한 문화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영상 디스플레이로 이제 재현이 되고 또 후손들이 아늑한 공간에서 부모를 영상으로, 음성으로 모시면서 즐길 수 있는 이러한 문화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영모전을 만들고 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큰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영모전에서 생사가 둘이 아니고 생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아카데미도 좀 열고 싶고 이러한 문화가 이제 어떻게 원불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이제 퍼진다면은 친환경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그러면서도 가장 성스럽고 한 이런 장례 추모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방금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었던 말씀을 다 해주신 것 같은데 뭐냐면 과연 우리의 장례 문화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어떤 모습으로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가를 여쭙고 싶었는데 그 영상과 위패 뒤에 있는 법문과 그리고 항상 사람들이 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미리미리 대비할 수 있는 모습과 아카데미까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영모전이 총체적으로 우리 장례 문화를 바꾸는 모습이 되겠군요. 네, 그렇게 되기를 아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굉장히 신선한 말씀이었고요. 저도 이렇게 뭔가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젊은 세대도 깨닫게 되고 또 물론 어르신들께서는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